최근에 여러 피겨 커뮤니티에서 신지아의 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응들은 좀 다 달라요. 가능성 있다는 얘기부터 해서 너무 설레발친다는 얘기까지. 근데 사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접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논란이 나온, 논쟁이 시작한 원흉이 바로 저라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 입장을 좀 얘기할게요.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 딸 거라고 한 적 없어요. 메달 가능성이라고 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간단하게 최근에 4번의 동계올림픽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2010년, 2014년 이 2번은 한국 선수가 피겨에서 메달을 받을 거라는 걸 확신했죠? 메달 색깔이 문제였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과 2022년은 어떠했습니까? 색깔은커녕, 아니 메달 가능성은커녕 그냥 저는 가능성이 제로라고 봤거든요. 굉장히 극명한 차이가 있죠. 4번의 동계올림픽 중에서 앞에 2번과 뒤에 2번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지아의 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전제를 두는 게 있죠. 러시아가 출전 금지, 시마다마오의 출전 연령 제한. 이게 어떤 현상을 만들었냐면 그냥 한 고만고만해요, 선수들이. 제가 신지아의 메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신지아가 월등해서가 아니라 세계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의 기량들이 거기서 거기란 얘기예요. 제가 신지아에 대해서 22년 주니어 선발전을 보고 나서부터 한국의 에이스라고 생각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허나 그때 제가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다면 욕을 먹었을 겁니다. 왜냐? 이혜인도 있고 김예림도 있고 유영도 아직 있을 때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제가 올리는 점프 스탯만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점프 스탯을 측정하기 시작한 건 최근이 아니거든요. 꽤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선수들의 점프 스탯을 변화를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혜인이든 김예림이든 유영이든 이미 하락세가 왔던 선수예요. 그리고 제가 그 선수들을 초등학교 최소 6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지켜봐왔는데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6학년 때 봤던 문제,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문제점들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점프 스탯은 더 하락하고 있었고요. 자, 그럼 신지아의 경우는 어떠냐? 22년 주니어 월드 때 갑작스러운 점프 높이 상승을 저는 느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다지 큰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22년 4월 주니어 월드 준우승, 22년 7월 주니어 선발전, 요 한 석 달 사이에 피지컬적 성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즉 22년 4월 주니어 월드의 결과가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주니어 선발전의 점프들을 대충이나마 측정해보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신지아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은 그 22년 주니어 그랑프리를 거치면서 해결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처음이거든요. 한국 여자 싱글 스케이터에게서 김연아를 빼면 처음이에요. 문제점이 해결되면서 기량이 올라가는 걸 처음 봤어요.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22년 주니어 그랑프리 때도 계속 했던 얘기가 신지아하고 김채연이 1, 2등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김채연까지 묶어서. 둘 중에 누가 우승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건 이혜인, 김예림, 유영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들이 피지컬적으로 하락세였고 문제점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응원하든지 말든지 내가 그딴 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까? 다 내가 눈여겨봤던 선수예요. 이 3명도.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신지아를 왜 굳이 언급했을까요? 김채연도 있는데. 그건 명확합니다. 첫째, 신지아가 피지컬적으로 김채연보다는 우월해요.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회전 속도에서는 김채연이 약간 앞서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 여기서 둘의 문제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랜딩, 착지에서 나옵니다. 현재 시점에서 남싱과 여싱을 모두 포함해서 신지아의 착지가 한국 1등이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시마다마오보다는 신지아의 착지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지아의 착지는 한국 선수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갖다 댈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점프 스탯도 훌륭하고
문제점도 적고. 그럼 김채연의 경우는 점프의 문제점도 적고 회전 속도도 괜찮은데 절대적인 채공 시간이 조금 아쉽고 결정적으로 착지에서 신지아에게 대비해서 비교적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1인자로는 신지아를 꼽고 있었던 거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신지아와 김채연이 같은 대회에 나갔던 국내 대회나 국제 대회나 신지아가 진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최근 한 2, 3년간을 놓고 본다면요. 자, 신지아는 국제 대회에서도 그랬고 국내 대회에서도 김채연을 이겼어요. 그런데 김채연이 24년 월드 동메달이죠. 자, 월드 동메달. 월드에서 동메달을 딸 정도면 올림픽에서 메달 후보 아닌가요? 메달 가능성이 있는 선수 아닙니까? 냉정하게 김채연도 메달 후보인 거예요. 김채연도 메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가능성이란 측면에선. 2010년, 14년 김연아의 올림픽 참가 때와 같이 이건 무조건 메달이다. 메달 색깔이 중요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2018년과 22년처럼 메달을 딸 리가 없어. 이것도 아니란 얘기죠. 제 말 이해 가셨죠? 내가 왜 메달 가능성이라고 표현하는지. 그럼 김채연도 메달 가능성이 있는데 신지아가 가능성이 없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앞에 이혜인, 김예림, 유영을 언급했지만 카오리 사카모토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자 한국의 제가 앞에 언급했던 3명, 그 다음에 러시아가 못 나오고 시마다마오가 못 나오고, 그러면 메달 가능성이 있었던 선수들 면을 보면 일본 선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본 선수들도 하락세예요. 카오리 사카모토가 3년 연속 월드를 챔피언을 했지만 그 선수도 스탯이 하락하고 있어요. 다만 잘 버티는 중이죠. 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때까지 카오리 사카모토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 또는 그 아래 있던 신지아나 김채연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그리고 그 외에 유럽, 미국, 캐나다 뭐 이런 여러 나라의 선수들이 어떻게 해서 이 대회까지 오느냐, 그거에 달린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 싱글만 따졌을 때 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 가능성은 최소 5명 이상이죠. 최소 5명 이상. 그 중에 신지아나 김채연이 들어가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월드 동메달리스트 김채연, 그리고 김채연에게 최근 2, 3년간 단 한 번도 안 진 신지아. 저는 메달 딴다고 한 적 없어요. 메달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서 신지아를 좀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 중에서도 반응이 좀 나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괜히 쓸데없이 왜 메달 가능성을 언급해서 선수에게 부담을 주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정도를 부담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도? 당연히 부담 느껴야죠. 본인 스스로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실력에 그 정도 자신이 있다면 부담도 느껴야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그러면 부담을 느끼지 않으려고 나 같은 거는 올림픽에서 메달 딸 가능성이 없어, 나는 글렀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부담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체 뭘 할 수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건 신지아 26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 가능성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메달을 획득했을 때 박수 쳐주고 따지 못했을 때, 메달을 받지 못했을 때도 질책하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 또 이제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2018년이나 22년에도 한국 선수에게 가능성이 없진 않았을 거다. 단지 그 가능성이 극도로 낮았을 뿐, 뭐 이렇게 말꼬리 잡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얘기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꼬리는 잡지 말고, 저는 신지아의 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메달 가능성은 30% 이상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 5% 미만이었다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30%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70%가 그러니까 메달을 따지 못하는 확률이라 치더라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이 정도 마음가짐으로 간다면. 단지 선수가 조금이라도 그 확률이라든지 가능성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유효한 거는 고난이도 점프 내지는 스피드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즌 초반에 연기, 안무, 뭐 스핀 이런 것들은 김연아 때도 지적질 많았어요. 김연아 때도. 제가 바라는 건 뭐 신지아뿐만 아니라 김채연 역시도
26년 올림픽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본인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1인자와 2인자예요. 그 두 선수가. 제 관점에선. 그 두 선수들이 부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과거의 김연아의 발언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데, 다른 선수는 신경 안 쓰고 나 자신만 상대하면 돼, 뭐 이런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실수 안 하면 내가 이겨, 이런 마인드를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란 건 나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어요. 피겨 선수에게 금기가 될 만한 음식이라든지, 케이크가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 탄수화물이 먹고 싶어, 또는 술이 땡겨, 저기 저 남자애 잘생겼는데 쟤랑 뽀뽀하고 싶어, 뭐 이런 것들. 선수를 나약하게 만드는 이런 유혹들로부터 이겨내는 것, 저는 그것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 뿐만도 아니죠. 예. 기왕이면 말이 잘 안 통하는 외국에서 훈련하는 것보다 말이 통하고 친한 선수들도 많이 있는 국내 들어와서 합숙 훈련하고 싶은 선수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이겨내고 외로움도 버티고,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그런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길 바래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 메달을 보장하지는 않죠. 그러나 메달 가능성을 올려는 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메달 가능성을 이렇게 자꾸 언급하는 건 본인들에게 메달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더 잘 숙지하고, 이걸 바탕으로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네. 보통은 그냥 이런 건 글로 쓰고 끝날 거였는데, 그냥 기분 내킨 김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